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24년 1월 19일 지금 1시 3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춘도 오고 구정도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일주 뭐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좀 경주에서 사실은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집에 오면 보통 한 12시, 1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송이 대부분 보면은 야간에 좀 많이 나가는데, 굳이 밤에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아침에 그 하루에 잠을 자주 자요. 예, 자주 자는데 길게는 안 자고 이렇게 뭐 점심 먹고도 자고 뭐 차 안에서도 자고. 근데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뭐 이렇게 자료 보내드리고 순서가 이제 사실 그러는데, 좀 오늘 좀 방송은 좀 어떤 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 노을에 대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문의도 많으셔서 노을 위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을 위주로만 한번 해볼게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그 한 8시, 9시 그 저희 카톡방에서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한테 제가 노을을 얼마 가지고 얼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좀 그 오늘 어차피 방송도 찍으니까 계좌를 스캔해 달라고 좀 이렇게 드렸는데 4,300원에 어 투자금 중에서는 한 비중 한 35% 정도 돼 보여요. 한 370만 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현재 23% 손실 구간이에요. 예.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바닥은 맞아요. 이거를 바닥이 맞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기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료적인 부분으로 한번 오늘 좀 접근해서 이거 노을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봉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보면은 한 개의 파동이 나오고 또 한 번의 파동이 나오고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파동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주봉의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상승하는 중이에요. 가격은 하락됐는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의 파동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을 때 바로 이 심리도죠, 심리도.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도가 25%면은 어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예. 근데 이 심리도가 25% 구간이 오는 구간이 25% 구간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매수 찬스의 구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거를 한번 제가 이 심리도 25가 깨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 깨지는 게 아니라 요때, 그쵸? 예, 요때죠, 요때. 요때니까, 그쵸? 심리도 25가 깨진 구간이 요때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때, 예. 그리고 요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심리도 25가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요때 그 다음에 이번 주. 근데 이 심리도하고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 심리도 25가 깨지면은 일단은 신용 잔고율이 심리도 25가 깨졌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안 깨졌는데 이번에 심리도 25가 깨졌을 때는 신용잔고가 어떻게 보면은 상장 후 최저치로 들어왔죠. 예. 이거 지금 완전히 바닥 친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막 이렇게 더 막 심리도 막 10, 0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25면 완전히 바닥 친 거예요. 신용 이 보면은.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만큼이 지금 외국인들이 산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구간에 던진 개미들을 어찌하 됐든 받은 거거든요. 이번 외국인만 샀다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물량을 받은 거예요. 개인이 판 걸 개인으로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개인이 판 거를 순전히 그냥 외국인이 다 가져간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저가 보는 게 심리도 하고 사실 요건데 어 일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그 이렇게 좀 그 매일 주식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주봉에서 이 60일선이 이게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요 위에 그 어떤 파동이 오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웬만한 종목이 거의 뭐 그냥 99.9% 종목들이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주봉을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는 않았는데 주봉의 상단에 걸린 게 아니라 하단에 걸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심리도가 지금 깨져버린 거죠. 그럼 이 구간이 과연 이 심리도 25 구간이 얼마나 갈 거냐 들어왔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심리도 25 구간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달, 두 달 가나요? 아니에요. 예. 심리도 25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얼마였죠? 이 기간을 보면 이게 일봉입니다. 기간을 보면은 심리도 25 구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 안에 이 심리도 25 구간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놀이 과연 언제 상승할 거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추세 돌리기 시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이제 심리도 25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거를 세력의 입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 물량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받은 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이걸 장기간 끌고 가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그게 없거든요. 가지고 아마 단기적으로 길어야 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은 이제 추세는 돌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거를 정치로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른 종목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 종목을 제가 올해 시가총액 1위를 사실은 알테오젠을 보고 있었죠. 이제 이 지금 시가총액 1위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펀더멘탈만 가지고 못 가요. 근데 이 바이오 중에서 노을이 이게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그때 이번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처럼 판매가 이미 들어가는 회사예요. 판매. 예. 그러면은 올해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게 실적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바이오 기업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실험하다가 신라젠처럼 실험하다가 끝나는 회사도 많아요. 실적이 20억이든 200억이든 2조든 찍힌다는 거는 바이오 기업으로는 이 1,000원짜리 가치는 아니에요. 예. 실적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보통 최소가가 1에서 3만 원은 가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1월에서 4월까지 바이오가 좋은 게 미국에서 우리 미국 AACR, 그 다음에 그 임상종양학회 이런 게 이제 1월서부터 4월까지 몰려 있는데 이때 대부분 계약 체결 공시들이 많이 올라요. 예. 바이오 기업들이 내가 어떤 회사하고 M&A를 했다, 어떤 회사에 얼마를 뭐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다, 이 공시들이 바이오는 연말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월에서 4월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노를 끌고 가면은 사실은 이걸 정치 테마로 끌고 갈 게 아니면은 올해 이게 4월 안에 승부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올해 4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승부가 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으로.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의 대기업하고 사실은 이 M&A 이슈가 있어요. 예. 요거 이 M&A 이슈만 나와도 제가 봐서는 10,000원은 돌파돼요. 무조건 10,000원 돌파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정보가 있다고 했죠. 예. 제가 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오늘 이 심리도 25에서 무너지신 분들은 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매도를 제가 사인을 안 드렸는데 매도하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죄송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다음번에 이게 또 똑같이 7,000원 8,000원 갔는데 저는 그래도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 수익을 보자고 들어갈 거면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그냥 단순히 정치인 테마, 뭐 대상홀딩스나 지금 방산 테마, 빅텍처럼 테마로 본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와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겹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제가 원한 가격까지는 충분히 간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어디 뭐 테마나 반짝 이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꽁돈 벌려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도 설사 7,000원이 온다, 뭐 8,000원이 뭐 7,500원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거 저는 뭐 매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물론 뭐 파동으로 보면은 또 한 번 또 지금처럼 말씀드리겠죠. 예. 근데 매도 타이밍이 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말씀은 드리겠는데 그때도 제가 매도 타이밍은 FM으로 보면 맞는데 지금 매도할 수가 없다. 50%에 매도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때 뭐 30% 수익 40%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이 종목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학생으로 따지면은 나는 무조건 서울대 가려고 준비를 했어. 올해 만약에 서울대 못 갔어.
근데 너 무슨 대학교 갈래? 아니, 난 그냥 재수하더라도 서울대야.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번 1월에서 4월에서는 제가 봐서는 만 원대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지고 좀 요 구간이 심리도 25가 들어왔기 때문에 못 견디시고 이제 매도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 노를 요때 요 앞전에 50% 구간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그 에코프로비엠이 상장 당시에 한 18,000원,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2,000원. 그리고 나서 2만 5천 원, 뭐 2만, 그리고 나서 이게 4만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처럼 노을 들어가듯이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이제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그 당시 이제 좀 정보가 있어가지고 사실 들어갔었는데 근데 한 4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4만 원이 왔어요. 근데 이게 어 제가 이때 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크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요런 과정이었죠. 근데, 다시 원점으로 온 거거든요. 아니면 더 빠지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에코프로그램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정도 있고 요 회사가 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만 원 정도 갔었어요. 다시 한 달 후에 이렇게 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팔아야 된다는 그거는 있어요. 아, 이 구간에서 팔아도 된다. 근데 그거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그런 꼭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알테오젠도 사실은 그렇죠. 제가 요거 조금 알테오젠 지나고 나서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조금 여기에서 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심리도 25로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구간이 심리도 여기 보면 심리도 요 구간이 이렇게 계속 25 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이 상승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계속 될 수가 없어요. 이 구간들은 정말 1년 중에 10번 내로 오는 구간이거든요. 10번도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 이 심리도가 깨지는 구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봉으로 봐서 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 주봉이 깨져가지고 이 60일선이 깨지면 잘못한 건데 이 60일선이 안 깨지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예. 그냥 지나갔던 그냥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근데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겪어봐가지고 사실은 크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아마 처음 겪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급한 돈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설사 제가 알테오젠까지 좀 곁들여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파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알테오젠의 파동이 보이시죠? 그럼 알테오젠이 깨지려면은 알테오젠은 일봉에서 이 60일선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된 거예요. 근데 이 21선이 이렇게 깨지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매수 구간이거든요. 21선이 깨졌을 때가. 그럼 이거는 파동을 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럼 요때 팔았다가 요때 사고 다음 파동 나왔다가 다시 사고 그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규칙적인 파동이 아니라 진짜 파동이 이런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 그때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내가 더 수익 내려고 하다가 이거를 못 해요. 예. 진짜 이렇게 크게 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물량을 다 뺏겨버리거든요. 주식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물량 싸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그 회원님 계좌에서 노을이면은 매수가 3,000원, 4,300원, 알테오젠이면은 72,000원. 알테오젠도 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알테오젠이 언제 약하죠? 선물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에 많이 빠지죠. 전날 하루 이틀 전에 옵션 만기일 하루 이틀 전에 많이 빠집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있는 그거 제가 12월 옵션 만기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가격 계속 야금야금 올려가고 근데 이 패턴을 이해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매일 주식을 보면서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리딩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거를 훅 올려버렸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다음 주 한 10만 원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1년 중에 한두 번 그 1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5만 원 올릴 때가 있어요. 가격을 갑자기 치고 갈 때가 있어요. 재료 나오면서. 그 순간에 내가 이게 맨날 패턴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 물량을 그냥 날려버린다고요. 저가 예산 물량.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런 가격대,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좋아요. 예. 근데 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꼭 내가 만약에 이거를 못 견디겠으면은 알테오젠도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도 손실 보고 팔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거든요. 알테오젠 72,000원, 노을 4,000원 하단 아니면은 4,000원 좀 중단 이런 가격대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가격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두세 달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1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좀 다음 주 화요일 지나가지고 추세 돌릴 때 내가 힘들어. 그럼 나오시는 거야 제가 어떻게 못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심리선 25가 왔을 때 이게 좀 무너지시면은 저는 좀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힘든 거는 아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25가 심리선 25 깨진 게 요때였죠. 요 구간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도 25가 들어왔을 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대부분 끝나는데 예. 그럼 이 구간이 지금 길지 않다는 구간이거든요. 길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예. 좀 그 부분? 예.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충분히 좀 가격이 그래도 내가 만약에 나가고 싶더라도 4,300원에 샀으면은 뭐 선생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좀 여기 제 4,300원에 왔는데 4,400원에 뭐 다음 주 금요일 뭐 아니면 그 다음 주 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100원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심리적인 무너진 이게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닌데 지금 예 조금 이렇게 그 세력이 눌릴 때 좀 장난쳤다고 해서 좀 나가시면은 그게 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 예 나가시더라도 지금 나가시지 마시고
왜 지금 나가십니까?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나가도 되는데 굳이 지금 나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나가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래요. 예. 음,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알테오젠이나 노을 같은 경우, 니플,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승부 보는 거는 승부 보셔야 됩니다. 예, 승부 보셔야 돼요. 어,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가 그랬죠. 그 축구에서 음, 그 바레인하고 경기 때 저희가 먼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골을 먹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침체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러죠. 우리 안 져. 이 경기 안 끝났어. 예. 한 골을 먹어가지고 제가 항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내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으로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 그게 안 되면은 1000만 원을 못 끌고 가고요. 특히 억대 투자 한 5억에서 10억대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1, 2, 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심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큰 돈을 못 만진다는 게 뭐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보통 한 최소 5억 정도를 저희가 주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5억으로 하면은 지수만 빠져도 하루에 막 5천, 7천 이렇게 돈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항상 그 계좌에 그 옷, 이렇게 흔히 얘기해 내가 원했던 패턴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억 빠질 수도 있고 5억 중에 1억 빠질 수도 있고 7천, 3, 뭐 3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물론 날마다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바다에 파도 치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심리가 너무 이렇게 힘드시면은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100만 원의 심리를 견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만나면은 1000만 원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또 1000만 원 하다가 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하고 또 억대 투자자 마인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제가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1000만 원 가지고도 불안하시는 분은 투자금을 줄여야 돼요. 예. 100만 원대 주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천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럼 1000만 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 뭐 2, 3천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400, 300? 요 정도로 이제 하시다가 늘리는 게 사실 좋거든요. 예. 돈이 꼭 늘려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패턴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아마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건데, 근데 그게 오바되게 담으실 필요도 없고, 그게 작게 담으실 필요도 없고, 그 적정선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노을은 좀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지금 심리도 25가 왔는데 이 구간이 길게 가는 구간이 아니라고 했죠. 한 심리선으로 봤을 때 언제쯤 상승한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상승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못 견디시는 분들은 손실 하시지 마시고
매수가, 본인이 매수하신, 저희가 높게 잡은 거는 아니에요. 이 종목을 본인이 매수하신 금액에 기다렸다 나가셔라. 그 다음에 끌고 가시는 분들은 올해 4월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셔야 된다. 좀 요 정도로 좀 노을은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 지금 1, 2월에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체결 공시가 하나가 나와요.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봐선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 종목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 정도, 노을 요 정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센서뷰하고 아까 그 의뢰하셨던, 예, 뭐 알테오젠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코인만 한번 조금 짧게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혹시 코인 선물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코인 선물? 예. 혹시 선물이라는 투자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선물에서는 하루에 마이너스 막 50%, 많을 때는 마이너스 막 90% 이렇게 빠져요. 하루에. 예.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에 막 100% 이렇게 올랐다가 막 10%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변동폭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물은, 우리가 왜 선물은 재료가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미국 임상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가의 M&A 공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완전히 그냥 단타 치듯이 트레이딩으로 승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라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를 대상홀딩스나 빅텍처럼 테마를 한다, 그럼 저는 그냥 이거 선물했을 것 같아요. 뭐 알테오젠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이나, 그게 더 편하고 쉽고, 하루에 뭐 상한가 30%보다 100% 1000% 먹는 게 합법적인 매매 상품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막 뭐 이렇게 테마주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선물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선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선물을 할 수 있는, 이걸 하려고 하면 매일 이 컴퓨터에 한 달, 두 달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물을 못 하는 거지. 뭐 흔히 얘기해 가지고 제가 선물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알테오젠이 옵션 만기일 전에 많이 빠지죠. 그냥 이거 제가 단타 좋아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서 한 50% 매도해서 알테오젠 다음 옵션 만기일 2일 전에 하락에 베팅하고요. 그냥 하락에 한 네버리지 한 50 써가지고, 뭐 1000만원 투자했으면은 5천만원으로 그날 그냥 50%만, 한 이틀만 빠지는 쪽에만 해도 이틀 만에 100% 수익 납니다. 예. 근데 이거는 투자는 아니죠. 예. 이 정석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는 방식이
내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선물 투자하는 게 속도는 훨씬 빨라요. 예. 바로바로 승부가 나니까. 근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저처럼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아니면은 좀 정석적인 방식. 우리가 정석의 방식은 정보가 있고 재료가 있고 회사가 완전히 기업 분석이 끝났을 때 투자하는 방식. 내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내겠다. 그 방식이잖아요. 좀 고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렇게 수익률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이렇게 선물 저하고 이렇게 어, 한 달만 하셔도 뭐 하루에 한 1,000만 원으로 제가 예전에 막 비트코인 선물하고 그랬을 때는 1,000만 원으로 하루에 제가 한 3억까지도 제가 벌어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비트코인 계좌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제가 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니플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은 한 요 전이죠. 예. 400원 밑에서 옛날 가족분들하고는 좀 400원 밑에서 많이 담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예. 좀 이게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사야 될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음, 비트코인 캐시다. 그럼 비트코인 캐시의 파동은 어떻죠? 알테오젠보다 더 쉽죠. 예. 비트코인 캐시 파동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파동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다음 주 언제 정도 상승이 나옵니까? 이 조정 끝나고 3일 뒤면 상승 나오죠. 그럼 이게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선물 비트코인 캐시도 선물이 있는 상품이죠. 예. 선물 투자로 해서 그냥 1,000만 원으로 한 7천 정도 걸어 놓고 700% 정도 걸어 놓고 그냥 롱에다가 걸으면은 3일 뒤에 그냥 롱 걸면은 한 1,000만 원으로 한 1,500 정도 최소한 번단 말이에요. 3일 뒤에 롱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자리죠.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냐?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여러분한테 선물하지 말고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리플도 그렇고 그 현물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어야 선물이라든지 나중에 더 공격적인 상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어, 단순히 그냥 가격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내가 힘들어가지고 심리선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버티는 것도 이게 5월이 지났는데도 막 안 빠지고 안 올라가 그러는 종목이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자리라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견디는 분들은 더 단단해지십니다. 예. 더 단단해져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캐시냐, 리플이냐, 솔라냐냐 이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캐시를 누가 움켜쥐고 있냐. 예. 그 리플을 누가 움켜쥐고 있냐. 사실은 그게 본질이거든요. 진짜 투자에 있어가지고 본질이에요. 예. 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지나가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물론 뭐 아쉽다고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빠질 분들 빠지고 남아 계실 분들 남아 계시고 이렇게 사람적인 멤버에 좀 물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좀 요런 구간은 이후에 이게 지나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때 또 회원분들과 우리 가족분들한테 더 큰 신뢰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시간인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심리선을 보여드린 거는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지 더 이렇게 뭐 1, 2% 빠졌다가 막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막 흐른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과정이고 끝났다.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거의 심리선 25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오늘 많이 늦었는데요. 내일이 이제 벌써 금요일이죠. 좀 금요일인데 좀 주말에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날 거고 다 잘 되실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좋은 곳 많이 다니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